올해는 봄이 조금 늦게 와서 라일락도 5월 중순이 넘어서야 활짝 폈어요. 다른 해 같으면 저렇게 꺾은 라일락은 이렇게 화병에서 집안의 향기를 내주었겠지만 올해는 이 라일락으로 라일락 식초를 만들 거예요. 일단 흐르는 물에 씻고 식초를 떨군 물에도 잠깐 담가서 꽃 속에 있을지 모르는 벌레까지 다 제거하고 물기를 빼줍니다. 병에 담기 전에 물기 한 번 더 떨어주고요. 향이 너무 좋습니다.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꽃이 잠길 만큼 부어주면 끝. 벌써 만들어진 식초에 넣은 거니까 뚜껑 닫아도 되고요. 하루 한 번 정도 저어서 위에 뜬 꽃을 가라앉혀 줍니다. 10일에서 14일 정도 후에 체에 걸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식초를 취급하실 때는 항상 나무나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하세요. 쇠로 된 도구를 사용하시면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만들어진 식초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감으시는 경우에는 헹구는 물 받은 물에다가 티스푼으로 2~3숟가락 정도 넣어서 물을 헹구시면 되고요. 아니면 이런 용기, 눈금이 있는 이런 용기에 1대 10에서 20 정도로 희석해서,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2스푼이면 100이나 200cc죠. 한 컵 정도를 넣고 물에다 뿌려가면서 이제 헹구시면 되겠어요. 눈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. 두피와 머리에 잘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헹구시면 되겠습니다. 정말 간단하죠.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. 식초에 라일락 넣어서 뒀다가 걸르면 되는 그런 간단한 과정인데요. 이제부터 제가 진짜 저의 복잡한 식초 린스 이야기 해드릴게요. 제가 처음으로 식초 린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콤부차 때문에요. 콤부차가 이제 겨울 동안에는 이게 차가운 음료니까 잘 마셔지지가 않는 거예요. 더군다나 이제 겨울 동안에 제가 강황 우유 만들어 먹었죠. 또 돼지 감자차도 만들어 먹죠. 메리골드 차, 이렇게 차 종류가 많이 있는 데다가 더 추우니까 따뜻한 음료가 더 땡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콤부차가 밀리는 거죠. 이제 한국 갔다 와서 밀린 것도 있는데 또 만들었는데 잘 안 마셔져서 이제 밀리고,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콤부차가 식초가 돼 버렸어요. 너무 쉬워져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걸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찾아본 게 이제 콤부차 식초 콤부차 비니거를 이용한 린스를 만드는 거였거든요. 이렇게 첫 발을 디뎠는데, 이제 처음에는 콤부차 그 식초에다 물을 타서 희석해서 이제 머리 감을 때 린스로 사용했는데, 이제 날이 풀리고 밖에 꽃이 피고 이제 민들레가 제일 먼저 폈어요. 민들레하고 또 민트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또 저런 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찾아보니까 식초에다가 이런 허브들을 담궈서 우려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좋은 성분도 같이 쓰는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쓰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콤부차 식초가 다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콤부차 식초를 만들까 했더니, 이제 이 콤부차 식초는 콤부차하고 달리 콤부차는 보통 한 열흘에서 2주면은 완성이 되잖아요. 근데 이건 시간이 더 걸립니다. 한 달에서 6주 정도 있어야 콤부차 식초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쓸 콤부차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더 찾아보니까 그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쓰면 좋겠더라고요. 사실 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 린스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이게 아마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 라일락도 있고 해서 라일락 향을 좀 넣으면 어떨까 해서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. 제가 이렇게 완성하고 보니까 애플 사이다 식초의 그 향이 너무 강해서 라일락 향이 많이 나진 않아요. 그래서 라일락 그 식초를 찾아보면은요, 보통 레드 와인에 식초에 많이 넣는다고 그러거든요. 레드 와인 식초에
넣어서 샐러드용으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. 다음에 그런 것도 한번 응용해 볼까 합니다. 식초 린스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게요.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일단 저희들의 헤어는 약산성이래요. 그래서 모발은 한 pH 5 정도, 약간 약산성이죠. 그리고 두피는 그것보다 조금 더 산성인 4.5에서 4.8 정도의 산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산성을 띠고 있는 식초의 희석물로 머리를 감면 그 두피와 모발의 pH를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죠. 사과식초가 특별히 더 좋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거의 장점들을 살펴보면은요, 사과식초에는 항균, 살균 성분이 있어서 이제 비듬과 간지럼증을 유발하는 균이 있대요. 그 균이 사실은 정상균이에요. 이게 나쁜 균은 아니지만 그게 과다 증식되면 저희 머리에 비듬이나 간지럼증을 유발한다고 그러네요. 그런 그 균을 줄여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두피와 모발 영양과 환경에 좋은 밸런스를 만들어줘서 모근을 튼튼하게 해준대요. 그래서 이게 탈모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. 거기다 각종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허브나 꽃을 넣어서 그 성분을 우려낸 식초 희석액을 쓴다면 그 효과는 더욱 좋아지겠죠. 제가 허브를 참 좋아해요. 그런데 그 향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하지만 이게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어떤 것들은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제 많이 키우기가 좀 별로 의미가 없다, 뭐 이런, 땅도 작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과식초를 통한 이 린스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쓰임새도 허브를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또 각 허브의 특징에 따라서 그 손상된 모발 아니면 뭐 오일리 모발 이런 거에 더 이렇게 특화된 그런 허브들이 있는 거예요. 그 표도 여기에 올려드릴게요. 이제 한 번에 보시기 힘드시면 제 밑에 이제 설명하는 칸 있잖아요. 거기다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식초의 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애플사이다 비니거는 5%의 아세틱 애시드로 돼 있대요. 수돗물에다가 얼만큼의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탔을 때 그 린스로 딱 사용하기 좋은 그 pH가 나오는지 그걸 검사한 게 있더라고요. 봤더니 2리터의 수돗물에 티스푼 하나, 5cc 정도 넣으면 충분히 pH 4.5가 된다는 거예요. 너무너무 조금이죠. 그래서 그만큼만 넣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아주 센서티브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약하신 분들,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시작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대 10, 1대 20 정도, 그러니까는 티스푼 2개에 컵 하나, 한 컵의 물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린스하기 전에 샴푸도 쓰고 아니면 샴푸나 비누를 쓰시잖아요. 그게 다 알칼리성이니까. 그리고 또 이렇게 린스를 하고 난 다음에 식초 린스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찬물로 다시 물로 헹구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너무 농도를 연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진하게 1대 10에서 1대 20의 농도로 사용했습니다. 혹시 콤부차 비니거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. 콤부차 식초는 애플사이다 비니거보다 훨씬 그 초산이 덜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그래야 되죠. 아까 애플사이다 비니거는 5%의 초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콤부차 비니거는 2%밖에 없대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한 식초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희석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. 2배 이상의 콤부차 식초를 넣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요사이 노프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샴푸 없이 머리를 관리한다, 뭐 이런 무브먼트인 것 같은데요.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아직은 샴푸해요. 샴푸 너무 기름이 끼는 것 같아서 그 샴푸 안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겠고, 샴푸를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린스를 식초로 대신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한 가지는 줄였다고 생각이 돼서 좀 자연과 가까이 가는 기분? 자연과 친해진 기분? 그래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